출고 출판계 고인물 나갈 것 같은데 10년 넘게 버텨왔다는 거는 맨바닥에 헤딩하는 느낌으로 책을 만드는 일 자체를 좀 좋아해야 이게 해결이 안 되면 퇴사를. 우리 회사는 그런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좀 해! 너 사장님도 잘 보이려는 거 아니야? 사장님 CCTV 없어? 인사 같은 거 안 하나? 그냥 하나요? 염색 좀 하고 왔어야 되는데. 근데 괜찮으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이렇게 아유. 해야 되나요?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? 왜 하필 저를 네. 대안이 없었죠? 아닙니다. 대안이 없던 게 아니고 우리 회사에서 출판에 대한 경력과 그런 이야기들을 누구보다 다 잘 풀어주실 분이 부장님과 편집장님이라고 제가 굉장히 생각해가지고 그냥 만만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. 아닙니다, 아닙니다. 골고루 어떻게 보면 모인 것 같아요. 여담이지만 네. 저희가 같이 예전에 유튜브 촬영을 한 적이 있었어요. 어떻게 보면 이 넥서스 유튜브의 전신이라고 맞습니다. 네, 전신이죠. 프로토타입으로 네. 또 옛날 생각나네요. 그때 컨테이너 북 재밌었는데. 국내 최초 도서유통사 방송 시시컬럼 북토크 컨테이너 북. 잘 맞는데? 여기 최근에 그 넥서스 유튜브에 그 웹소설 예, 맞아요. PD님 맞아요. 예. 나오셨는데 그게 지금 조회수가 가장 높더라고요. 오늘 한번 저희가 그걸 한번 뛰어넘어 보자. 웹소설 이길 수 있다. 네, 조회수만 올릴 수 있다면 오늘 좀 선 넘는 얘기까지 한번 해볼게요. 사직서까지 준비. 그럼 지금은 어쨌든 한 10년 차들 넘으셨으니까 이제 어떤 루틴이 좀 생기셨을 것 같은데.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무슨 요일이지? 왜 이제 화요일밖에 안 됐어? 이런 거 이모티콘 서로 보내고 있고 소리를 벌써 화요일이야 이러면서 이러는지. 3일밖에 안 남았잖아요. 그래서. 현장도 주 6일째 겪었던 분 아니죠? 맞아요. 죽일째 저도 얘기. 주 6일 때 겪었어가지고 네. 지금 막 주말이 이틀이 붙어 있으니까 쉬어도 막 계속 이틀인데도 쉬어도 계속.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네. 편집장님 그럼 신입 때는 어떤 그 느낌이셨고 어떤 식으로 좀 업무에 임하셨는지 궁금한데요. 저는 1년 차에서 3년 차 때 제가 아무래도 교재 편집 쪽에 있었으니까 공부를 계속하는 느낌이었어요. 내가 이게 저는 지금도 그거를 되게 제 직장 생활에서 내가 사수복이 참 없는 편이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예전에 처음 들어갔던 회사도 제 업무에 관련된 사수가 입사한 뒤에 얼마 안 돼서 퇴사를 했어요. 신입 때는 그런 점이 조금 어려운 게 많았었고 위에 내 사수가 있었으면 내가 지금보다 훨씬 더 일을 잘했을 수 있지 않을까? 이렇게 긴 기간을 돌아서 오지 않고 좀 더 빨리 내 자리를 찾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잘하고 계세요. 독자들이 항의할 때 1년 차 이런 아무것도 모르는데 막 욕하시고 이러면 이걸 내가 어떻게 응대를 해야 되나 어떻게 욕하시죠? 독자들이 근데 왜 전화해서 컴플레인을? 뭐 선서 내용에 뭐 이해가 오류가 안 있다? 된다, 이해가 안 뭐, 된다. 뭐 오탈자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단행본보다 더 엄격하니까. 예민하게 적용을 하시는 그리고 부분이 그분들은 있으시니까. 이제 예민한 시험을 준비하는 네네. 분들이라서 확실히 예민하시더라고요. 비 오는 날은 다들 전화 받고 싶지 않아 하고 비 오는 날 유독. 유독 비 오는 아. 날 기분이 나쁘니까 유독 전화해서 이렇게 항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종이에 비었다고 막 항의 전화 오시는 거. 아니 그죠. 그런 건데. 이게 연차가 쌓이면서는 이제 인이 배기면서 괜찮아지는 부분이 있지만 신입 때는 그런 부분 감정적으로 힘든 부분들이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. 일단은 뭐 사수가 없어서 일을 배우는 거에 대한 좀 곤란함. 어려움도 있었고. 그리고 이런 응대하는 거에 대한 어려움이. 근데 신입 때는 다 조금씩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부장님은 어떠셨어요? 진짜 모글리 같았어요. 모글리. 네, 야생이었죠 완전. 원래는 IT 회사에서 웹 디자이너로 지금 IT 쪽은 엄청 프리하거든요. 쪼리 신고 모자 쓰고 다니다가 이제 출판사 입사를 했는데 지금은 안 그런데 옛날 규정이 있었어요. 갖춰 입어야 되는. 네, 디자이너도 정장을 입었어요 그때. 그래서 그때 마리오 아울렛 가서 정장을 2벌 샀네. 그래서 저는 사수를 잘못 만났다고 하셨는데 사수하신 죄송합니다. 저는 사수를 잘 만나가지고 물론 이분이 이제 직접적인 사수는 직접적인 아니지만. 사수는 아닌데 되게 좋은 사수를 만났어요. 노홍철 같은 사람? 아, 긍정력, 에너지가 넘치시는구나. 에너지도 넘치고 항상 긍정적이셔가지고 저는 막 항상 이게 날카로웠는데 디자인할 때 나 건들지 마, 나 최고야. 너네 나 알아? 이 디자인에 대해서 알아? 이 픽셀 알아? 1픽셀의 승부사야 나. 의견을 주실 때 그때는 좀 약간 방어적이었던 것 같아요. 그 선배를 통해서 되게 그 부분이 좀 유해진. 네, 유해진 선배, 우리 나무 선배. 팀장님 1, 2년 차. 네, 전도 막 입사해서. 좋은 사람 만났지. 그럼요. 제 사수는 화장실 갔다 오고. 친근하게 잘해주시고 업무도 너무 잘 알려주셔가지고 사실 제가 지금 계속 그리고 이게 내 적성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거 파악하는 것도 신입 때는 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사실
어느 판에 발을 들였다 빠져나가려면 빨리 빠져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그리고 또 출판 쪽 일이 적성에 안 맞으면 길게 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적성에 맞다고 생각하셨어요? 그게 1에서 3년 차 때 이루어졌나요? 이렇게 뭐 사람들을 대하는 거나 뭐 저자들을 대하는 부분에서 힘들었던 점도 있기는 한데 일 자체는 내가 재밌어 하면서 하는구나. 일이 많아서 주말에 일을 해야 할 때도 이게 주말까지 내가 써서 일을 한다는 거는 힘들었지만 일하는 건 재밌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아 이게 적성에 맞겠다 힘들지만 오래 할 수 있겠다 이런 부분을 좀 깨달았던 시기인 것 같아요 1, 3년 그거 진짜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. 맞아. 지금 이 교육하는데 근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. 근데 딱 시켜놓으면 딱 퇴사한 애들도 있어요. 그래서 초반에 아싸리 안 맞을 것 같으면 그때 일찌감치 결정을 빨리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책을 좋아한다고 해서 무조건 출판사에서 맞아요.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맞아요. 같아요. 이게 독서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테고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읽는 행위를 좋아하는 게 아니었을까. 그래서 일로서 접하게 되니까 오히려 좀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게 아닐까 싶은데. 그리고 이제 독서라는 것들은 이렇게 결과물로 나와 있는 완성된 원고를 보고 그냥 내가 주관적으로 작가가 이런 말을 하고 싶었었구나 이런 것들을 그냥 읽는 행위 그리고 그걸 읽고 나 혼자 향유하는 그런 거를 그친다고 하면 이 책을 만드는 것 자체는 기획 단계에서 뭐 초고 단계에서 미팅과 이런 것들을 거치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 그게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들도 다 즐길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들어왔는데 아 내가 책만 좋아한다고 출판계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었구나 맞네. 이런 것들을 얘기하려고 맞아요. 3에서 한 5년 차 정도 때는 어떤 것을 배웠고 좀 어떤 마인드 그리고 어떤 느낌이셨는지 한번 얘기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편집장님은 어떠셨어요? 3에서 5년 차가 제일 빡세게 일을 하는 물론 그 이후로도 계속 빡셉니다. 이 출판계가 어쩔 수 없이 모든 사람에게 물어보면 뭐 연체와 상관없이 다들 일이 많고 다들 힘들다 이게 뭐 특정 회사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 다 그런 것 같은데 3에서 5년 차가 정말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. 그래서 혼자서 뭔가 기획을 해볼 수 있는 시기가 되고 그리고 관심이 있거나 괜찮은 저자들을 접촉할 수 있는 이때도 혼자서 이렇게 접촉을 해볼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내가 꿈꿨던 일을 실무로 연결해서 추진해 볼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. 부장님은 3에서 5년 차 때 어떠셨어요? 네, 그때 좀 익숙해지면 익스큐즈미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네, 약간 업무가 익숙해지면 그때 이제 신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이제 슬슬 그러면 그때 사람이 좀 우쭐해지면서 뭔가 좀 실수를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. 원래 본연의 업무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디자이너였었는데 뭔가 이렇게 다른 업무들을 계속 이렇게 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. 그때 당시 생각해보면 싫었을 것 같아요, 주변에서는. 아, 지 업무나 열심히 하지. 이거 왜 이렇게 기웃기웃거리지? 그때 또 아이디어 뱅크였거든요. 그때 이제 제가 이제 마케팅 쪽이 관심이 많아가지고 계속 이렇게 의견을 주고 아이디어를 주고 하는데 이분들은 불편한 거예요. 알잖아요. 주면 얘한테 업무로 오거든요. 그러면 얘 스트레스인 거예요, 이게.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. 어차피 출판 일이라는 게 뭐 마케팅도 그렇고 전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. 뭔가 이렇게 아이디어를 냈을 때 같이 으쌰으쌰 해주는 즐겁게 같이 해주는 동료나 팀원들이 필요한데 이게 3년에서 5년 차에 그런 아이디어들이 많이 생성되고 으쌰으쌰 해보려는 친구를 주변에서 꺾어버리면 사실 그것들이 발산되기 어려운 것 같아서 같이 나갔던 분들이 지금 다 퇴사했어요. 3에서 5년 차를 막 지나오신 분의 느낌은 네, 지금 막 3에서 5년 차 지났는데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어느 정도 업무에 익숙해지고 익스큐즈미 한다. 익숙해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제가 생각하고 제가 아이디어를 더 적극적으로 낼 수 있는 시기가 이때가 아닌가 싶어요. 저도 그때 아마 6년 차 때 쓴맛을 보고 그때 아주 시게 쓴맛 먹고 그때 제가 대리였는데 제가 이제 섭외한 저자 책 이거 나오면 나 무조건 진급이다. 바로 과장된다. 아니 차장까지 바로 차장까지 대리에서 사장으로. 네, 대리에서 차장까지 약간 레전드가 되겠다 했는데 나오고 나서 다들 나 박주임이라고 불렀어. 강등. 박주임 괜찮아. 이렇게. 근데 되게 그때 재밌었어요. 책을 저희가 만든 건 아니지만 저자를 섭외해가지고 연결해줬는데 어쨌건 그게 일부분 저도 지분이 있는 거잖아요. 네네네. 그랬을 때 그 책이 잘 되면 그 희열감은 진짜 엄청난 것 같은데 그렇게 6년차 때 쓴맛 보고 박주임으로 갔다가
8년차 때 한번 싹 일어났죠 제가. 아, 시계 예. 한번 일어났다. 그때 좀 잘 된 책 하나 맞아요. 있어가지고 맞아요. 뭐 이런 것들. 그래서 뭐 정리하면 약간 3년에서 5년 차 때 다양한 업무를 조금 해보는 게 좋다 이런 얘기 하시는 거죠. 진행자세요? 정리해 주시고. 뭔가 쓸 수 있게 만들고 예. 싶었는데. 아 그때 한번 뭔가 좀 더 올라가 보자라는 야망이 생기는 그런 시기. 그러면 5년 이상이 되면은 좀 어떻게 좀 변화가 있나요? 일단은 5년 차 이상부터가 제일 매출 압박에 대한 거를 느끼기 매출. 시작하는 것 같아요. 이게 뭐 3년에서 5년 차 때까지는 그렇게 매출에 대해서 개인 직원에게 뭐 압박이 온 걸 실감하기 좀 어려운데 5년 차 때부터는 팀장으로 있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서 내가 뭔가 나만의 역할이 확실히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과 압박을 실제적으로 느끼는 기간인 것 같고 그리고 팀원들이 아무래도 생기다 보니까 팀원과 나의 조합 그리고 뭐 이 팀원과 다른 팀원 간의 조합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되게 많이 고민을 하게 되고 일보다는 사람이나 그런 결과나 이런 것 때문에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는 그런 시기가 되는 것 같고요. 뭐 일 자체에서는 되게 재밌게 했는데 매출에 대해서 쪼이는 스트레스라던가 아니면 사람 사이에서 생기는 문제 때문에 이탈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 연차이기도 한 것 같아요. 준비하셨죠? 질문지? 뭐가 돼요 제가 지금 결이 틀리잖아. 저도 기획이- 팀원이 그때. 아 역시 쇼츠 하나. 쇼츠가 그때 팀원이 딱 생겼죠. 그때. 약간 그런 각 연차별에서 좀 버티는 에너지, 힘, 뭐 또 그런 게 있으셨나요? 저는 전자는 음악 하나 깔아주십시오. 가족. 이래서 3년 차 때 가족이 이미 네, 전 가족이 있었어요. 결혼하고 입사했고 입사하고 1년 있다 바로 이제 아기가 태어나서 그래서 빨리 결혼하시라. 네, 결혼하면 좀 더 힘이 되는 것도 있고 좀 부담이 되는 것도 있고 뭔가 이게 힘든 일이 있어서 그냥 바로 그냥 못하는. 꺼내 해도 이게 다시 한번 또 생각하게 되고. 근데 뭐 이거는 뭐 모든 출판계가 아니고 모든 직장에서 분야에서 다 적용되는 부분이라고 맞는 것 생각되는데 편집장님은 어떤 게 있으셨나요? 가족. 아니, 저도 그 얘기하시는데 강아지. 네, 저도 그런 강아지 거는 있으시죠, 얘기를 강아지. 해서 키우는 뭔가 저도 반려동물이 있으니까 그래 쟤네 먹이고 입히고 병원 데리고 가려면 더 키우세요? 한 101마리 정도 키워가지고 달마시아는. 네, 근데 그건 정말 그냥 버티는 데 도움이 되는 존재들인 것 같고요. 매너리즘이 빠졌을 때 좀 벗어나는 방법 같은 거는 가족. 평소에 하던 것과 다른 쪽을 조금 시도해 보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네네. 수험서 쪽을 하다가 네. 이렇게 단행본 쪽으로 오게 된 계기도 매너리즘이 한창 빠졌었고 그게 극복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이 일을 내가 즐겁게 더 오래 할 수 없겠다라고 판단이 돼서 퇴사를 하고 이제 옮기게 된 건데 굳이 그렇게 막 힘들게 버틴다가 아니라 네. 저도 비슷한 생각했었는데 뭐 거의 똑같네요 저희.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디자이너로 입사해서 이제 마케터로 거쳤다 이제 영업으로 이제 가면서 리플래시하면서 새로운 또 길이 열렸었거든요. 이제 나가면서 현장을 나가기 시작했거든요. 네네네.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거기서 저는 또 엄청난 재미를 느꼈거든요. 그럼 지금까지 10년 넘게 이렇게 출판계에 있었을 수 있었던 매력, 출판계의 매력 또는 힘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. 일단은 덕업의 일치가 가능하다는 게 출판계의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. 경제 경영을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경제 경영으로 대단하신 분들을 만나는 일이라던가 또 어쨌든 문화를 만드는 쪽에서 일을 하고 있다. 뭐 그래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부분에서 뭔가 역할을 만들 수 있는 부분에서 일하고 있다라는 것도 출판사의 되게 큰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이렇게 손에 잡히는 결과물을 내가 딱 받아볼 수 있다는 것도 이것도 조금 중요한 부분이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. 어떤 책을 좋아해서 어떤 출판사를 입사한 케이스는 아니지만 이게 오랫동안 책과 함께 하다 보니까 뭔가 저한테도 큰 의미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앞으로 제가 이제 무슨 일을 하더라도 계속 책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어요. 이제는. 저 역시도 원래부터 그런 이야기, 컨텐츠를 다루는 일을 예전부터 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 중에 가장 근간이 되는 게 이 출판이라고 생각했거든요. 사회에서 하나같이 좋은 거라고 말하는 게 흔하지 않은데 이 책이라는 건 모두가 다 좋다고 얘기하잖아요. 모두가 좋다고 말하는 산업을 같이 한다는 게 그런 뿌듯함이 좀 저도 있어서 계속 이 일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. 문화와 이런 지식 산업을 다 같이 일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. 사람과 사회에 꼭 필요한 책을 만듭시다.
우리 회사 캐치프레이즈 망한 것 같아. 사람- 지금 오늘 촬영은. 사람과 사회에 꼭 필요한 책을 만드는 넥서스.